국민이 질문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대답해드리는 쌍방향 소통 국토크. 안녕하세요, 10대 경제 유튜버 주니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이 궁금했던 답답한 정책이나 아니면 궁금한 질문들을 해소하는 소통의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봤는데요. 날카로운 질문으로 핵심을 콕콕 짚어주실 변종국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산업부에서 자동차와 항공,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변종국입니다. 국토크 첫 시간에 변종국을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이고 또 영광입니다. 네, 저도 아주 영광입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국민과 소통하고자 노력해온 국토교통부에서 정말 제대로 찐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첫 회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쌍방향 국토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저희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댓글로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그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와 유튜브 커뮤니티에 궁금한 점들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가 되어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총괄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승원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박재원 주무관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추석 특별 교통 대책이잖아요. 기자님은 추석 때 고향 아, 예, 저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저는 애기가 또 둘이 있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에 400km나 떨어져 있는 처갓집 그리고 저 본가 이렇게 모두 가기로 했습니다. 네. 와, 차가 정말 많이 막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적에 지금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 데만 한 12시간, 13시간 걸려서 너무 답답해서 길에 내려가지고 걸어갔었을 때도 있었어요. 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것도 없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우리 워낙에 또 교통 상황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빠르게 갈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설 추석이 되면 특별 교통 대책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내놓습니다. 우리 사무관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설과 추석 국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수송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교통 대책을 마련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대책과 안전 대책을 병행해서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본을 준비하면서 올라온 질문들을 쭉 봤는데 이건 나도 궁금했던 건데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제일 큰 게 가장 궁금한 질문이라는 뜻이겠죠? 방송에서 말을 해달라 뭐 이런 지금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뭐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모든 이제 국민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 정말 방역입니다. 첫째도 방역, 둘째도 방역, 셋째도 방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하는 데 굉장히 국민들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내려가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승용차를 주로 타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모임 인원수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뭐 4인이다, 2인이다, 6인이다. 그럼 도대체 승용차 안에는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제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 저희도 많이 질문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 지침에 따라서 자가용으로 이동하실 때는 4인 기준으로 탑승해서 이동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승객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6명까지 가능하니까 5인 기준에 또 5인승에 6명을 탈 수 없으니 합쳐서 5명까지는 충분히 타시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원칙상 승용차에는 4명. 요걸 이제 우선 기억하고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차를 타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꼭 들리게 되는 곳이 바로 휴게소인데 추석 기성길에 들르는 휴게소의 방역 대책이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총 6일간
고객이 집중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휴게소 내 실내 매장의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내 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이 됩니다. 이외에도 9월 11일부터 매장과 화장실의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며 노랑 조끼를 입은 방역 전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역 전담 요원들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코로나19 임시선별 검사소 9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귀성 및 귀경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휴게소도 다른 식당처럼 이제 10시 이후에는 음식을 못 팔게 되는 거죠? 네, 아쉽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의 휴게소 식당과 카페도 일반 식당, 카페와 동일하게 10시 이후에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원래 이렇게 막 오래 갈 때, 막 오래 어디에서 어디를 이동할 때 휴게소 안에서 먹는 음식이 진짜 제일 맛있었는데. 저는 지금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 말이 안 나올 정도인데 이 휴게소에서 취식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지금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그래도 이 방역 칸막이도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너무 몰리다 보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좀 대비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제가 가보면 휴게소에서 정말 재밌는 방역 대책 물건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로봇가 이 물컵이랑 이 행주 같은 거를 들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를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충격적이었는데 혹시 쭈님도 그 장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뉴스로 그걸 봤는데 로봇이 커피를 이렇게 막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이 이제 방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로봇이 활용되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로봇은 너무나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우리가 이제 정말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서 라면 주세요, 우동 주세요, 단무지 추가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키오스크. 요즘은 그냥 딱 터치 몇 번이면 바로 주문이 되고 있는데 요즘 휴게소 모든 뭐 키오스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현재 전국 대부분의 휴게소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휴게소에도 키오스크를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휴게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대중교통에서는 걱정을 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고속버스로 고향에 갔는데 고속버스 방역 지침 및 정말 이 고속버스 믿고 타도 되는 건가요? 사무관님? 안심하고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버스와 철도, 항공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방역을 하루 3회 이상씩은 손잡이며 모든 시설을 다 하고 있고 2시간마다 한 번씩 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린 바 있고요. 소독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열차표 제한을 하고 있고 또 버스, 항공기 등 이런 부분에 창가 좌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여객선도 좌석을 띄워서 앉을 수 있도록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나 하나 괜찮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정말 방역을 한 번 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모쪼록 정말 철저한 방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만으로도 힘든 시국인데 추석 때 꽉 막힌 저를 보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시죠? 네, 이 말이 지금 중학생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너무 빨리 철이 드신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벌써 알고 계신다는 게 저 너무 놀라워요. 네. 대본에 써 있어요. 네. 짧지만 강한 질문인데요. 올해는 통행료 면제 혜택이 있는지 가장 궁금해요. 정말 핵심입니다. 네, 아쉽게도 통행료 면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통행료를 면제했던 거는 고향에 다녀오실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해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자제하고 이번에는 무료로 하면은 이동이 더 많아질 수도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우려도 네. 있었고 여러 가지 방역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네. 통행료를 징수하게 됐습니다. 우리 추석 하루 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아울러서 이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면은 징수한 금액을 방역이라든지 또는 네. 공익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또 있었는데요. 버스 전용 차선의 이용 구간과
시간은 평소하고 같은지요? 저희가 9월 18일부터 9월 22일 07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 기간 안에는 절대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웹을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국토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통 웹이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는 귀성이 날짜가 좀 분포가 좀 길어졌어요. 18, 19, 20 이렇게 해서 분포도가 좀 길어요. 근데 올라오시는 길은 추석 당일하고 그 다음 날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성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시간 25분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귀경길은 최대 3시간 15분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 교통 정보를 잘 파악하시고 출발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길이 막히면 너무 힘들 때가 딱 있는데 그쵸. 화장실이 급할 때 진짜 차가 막혀 있으면은 어떡하지? 이거 너무 막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땀이 너무 나요. 미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중간에 운전자는 더군다나 내리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휴게소 이외에 도로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고 위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는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휴게소에 또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다음 휴게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근데 휴게소가 너무 길어요. 네. 그럼 그 중간에 또 뭐 급한 일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졸음 쉼터라든지 거기 화장실을 한 600여 개를 설치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졸음 쉼터를 이용해 주셔서 잠시 쉬었다가 화장실도 보시고 운전자도 쉬었다가 안전 운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대중교통 타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질문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휴 기간에 대중교통 마차 시간이 연장되네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도의 연장하지는 않았고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 시간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무관님, 사무관님, 국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신 것도 알고 앞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울 때 많이 참고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도로 운전과 과속 운전 등 특히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는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만 소통이 되어왔지 정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들이 무엇이 궁금한 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대중교통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방역 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반드시 이겨낼 것 같습니다. 사실 배운 게 너무 많습니다. 뭐 굳이 정리를 하자면 정말 마스크 착용은 필수고 그래 거리 두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저도 고향길 잘 다녀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음식은 가급적 차 안에서 그렇죠. 네. 휴게소에서는 볼 일만 빠르게. 네. 이런 원칙을 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톡, 북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정보 알려주신 남승환 사무관님 그리고 박재원 주무관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국토 홈페이지에 있는 온통광장과 그리고 국토부 유튜브 그리고 온통 커뮤니티에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을 모아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